어깨 넓이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남성의 이성적 매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05년 판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BMI 수치를 가진 94명의 남성 표본 중 어깨 골반 비율, 즉 어깨 넓이가 더 넓은 남성이 실험에 참가한 40명의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는 어떻게 해야 넓어지나요? 아니, 넓어지긴 하나요? 이 질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깨 너비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어깨 넓이는 허벅지나 팔처럼 뼈의 길이로 결정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쇄골 길이가 짧다고 혹은 길다고 어깨 너비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9년 맥그라우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나서부터 18살까지 쇄골이 성장하는 길이와 정도는 성별과 키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 리오스 박사가 다양한 성별과 인종 120명의 쇄골 길이를 측정했을 때도 성별과 키를 제외하면 개인별 쇄골의 길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키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개인별 편차는 굉장히 적습니다. 즉, 같은 키라고 가정한다면 캡틴 아메리카나 동네 멸치형이나 쇄골 길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셈이죠. 어깨 관절 구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쇄골, 견갑골, 상완골, 세 뼈가 이어져 있는 복합적인 연결체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쇄골, 날개뼈, 팔뼈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실 팔을 구조적으로 보면 어깨에 굉장히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목보다 가느다란 쇄골뼈에 손바닥만한 날개뼈와 팔뼈가 매달려 있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 취약한 어깨 구조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광배근, 흉근, 승모근, 전거근, 능형근 같이 크고 강한 근육들이 어깨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깨로 우리 몸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100kg짜리 쇳덩이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 주변에 붙어있는 이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뼈들의 위치와 각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견갑골을 위, 아래, 앞, 뒤로 움직이는 승모근, 전거근, 능형근, 소흉근이 발달하게 되면 비대해진 근육들의 공간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날개뼈는 기존의 위치보다 더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며 광배근이 발달해 커지게 되면 팔뼈와 쇄골뼈 사이에 전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어깨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체조 선수들이 헬스장에서 허구한 날 사례례만 하지 않아도 어깨가 기형적으로 넓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날개뼈와 팔이 앞, 뒤, 위,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 주변에 근육들이 발달해야 하고, 이렇게 발달한 근육들이 날개뼈와 팔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떡 벌어진 어깨 넓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고 현기증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어떻게 어깨 넓어지는지 알려주세요. 간단합니다.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문장에서 균형적으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운동 서적과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눈팅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운동은 안 하고 벤치프레스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어깨 관절에 좋지 않다는 사실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깨 어디에, 그리고 왜 안 좋은지 아시나요? 회전근개? 잘 모르겠는데요. 전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숄더 패킹을 한 채로 수행하는 벤치프레스는 흉근은 효과적으로 훈련하지만 견갑골을 움직이는 소흉근과 전거근은 효과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팔을 몸쪽으로 당겨오는 근육인 흉근은 비대해지지만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근육인 소흉근과 전거근은 발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날개뼈를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당기는 턱걸이와 로우 동작도 광배근과 이두근은 발달시킬 수 있겠지만 승모근과 능형근 같은 근육들은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훈련하게 되면 광배근과 흉근만 가지게 된 소위 근육 어조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숄더 패킹을 한 채 수행해야 하는 벤치프레스보다는 딥스, 밀리터리 프레스 같이 견갑골과 팔뼈 모두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밀기 동작, 그리고 견갑골과 팔 모두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건강한 어깨 관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 실제로 어깨가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 대비해서 넓은 것도 중요합니다. 즉 신체의 상대적 비율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뇌는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의 크기 차이를 가늠하기 위해 원근법을 사용하지만 원근법은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주변 물체들과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합니다. 이런 비율로 크기 가늠하기에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상대방의 어깨가 실제로 넓은지 넓지 않은지는 자로 재볼 수도 없고 원근법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으니 바로 위와 아래에 있는 머리와 허리에 비교해 상대적 비율을 확인해 어깨 너비를 가늠하게 됩니다. 똑같은 어깨 너비를 가진 두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머리가 더 작거나 허리와 골반이 얇다면 상대적으로 어깨가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율 효과는 무대에서 넓은 어깨를 보여줘야 하는 보디빌더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허리를 최대한 얇게 다이어트하고 머리는 타고난 크기이기 때문에 작게 만들 수 없으니 옆머리를 쫙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밀어버리는 식으로 머리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게 만드는 비율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평상시에도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다면 옆머리는 뜨지 않게 붙이거나 다이어트를 통해 허리 둘레를 얇게 만드는 것이 더 넓어 보이는 어깨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쇄골 길이는 개인별 편차가 매우 적으며 쇄골 길이가 어깨 넓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비대해지며 뼈를 밀어내어 어깨가 넓어집니다. 수평 밀기, 수평 당기기, 수직 밀기, 수직 당기기를 균형 있게 모두 운동해야 하며 옆머리를 뜨지 않게 하고 뱃살을 빼는 것도 어깨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막연히 기다리시지 않도록 논문에게 물어봐 시리즈의 새 영상은 매주 토요일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제 영상 업로드에 대한 확인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효과적인 어깨 운동과 어깨 운동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합시다.